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그 사이언스의 흡수합병 관련되는 결정 관련해서 리보세라님 FDA 승인 지연 관련되는 부분을 만회하기 회사의 어떤 대응이다. 그 관련되는 기사가 두 군데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주가는 오늘 전일 대비해서 2% 가까이 좀 부진한 37,950원에 9월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오늘이 이제 9월달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마무리하는데 월봉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3월 달에 이제 두 번째 CRL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 3월 달에 저점인 46,500원도 이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데이터 연장으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서 더 빠졌죠. 그래서 3만원대 중반까지 빠지면서 지난달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음봉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 윗꼬리가 나오는 어떤 그 도치성의 어떤 캔들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지난달 시가인 46,950원을 일단은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의 월봉 진행이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그 종가죠. 종가인 가격이 37,000원대인데 이번 달에도 비슷한 흐름에서 마감이 되면서 여전히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9월 달에 이제 주봉 같은 경우에도 첫째 주에는 좀 반등의 모습을 보였고 양음양 패턴을 보였다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거래를 더 줄이면서 추석 연휴도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은 근데 거래량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HLB 쪽은 거래가 계속 주는 모습으로 플랫형 흐름을 9월 한 달 동안에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까지 가격이 37,850원이니까 그 가격 부근까지 다시 이제 박스권 하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0월 달에 이제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 부분들이 이제 연말까지는 항서제약의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을 플랫형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은 다시 또 며칠간의 프로그램 쪽과 외국인들 수급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이 다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개인만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작은 상황에서는 단기 이제 단타 창구인 키움이라든지 미래셋이라든지 이쪽과 공매도 쪽인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신한, 메릴린치, 항구 이런 쪽에 이제 수급이 오고 가는 정도 큰 흐름은 나타나지 않죠. 자, 분봉상에서 보시면 아침에 갭다운해서 장중에 38,750원 오후장에 37,850원까지 밀렸다가 종가는 37,850원 애프터마켓에서 한 100원 정도 올라서 38,050원 정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열 종목들도 다 똑같이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에 새로 회기가 되는데 셧다운 관련되는 부분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10월 달에 FOMC 관련되는 부분이 추가금리 인하가 되느냐 이런 매크로 이슈와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10월 초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영향에서 HLB는 소의 흐름들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은 HLB 그 사이언스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HLB는 2019년도에도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통계적 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가난 관련되는 부분들도 진행했습니다만 M&A를 통해서 또 선제적인 자금 조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작년부터 해서 선제적인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M&A가 계속되면서 위기 극복을 하는 모습을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도 12월 달에는 이노베이션이 과거에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HLB가 한 것 같이 삼각병을 통해서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장기적인 뭐 성장 관련 카티가 한 3년 이상은 뭐 걸리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를 뭐 제노포커스를 제넥스로, 이 제넥스가 또 뉴로토브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질환의 이제 R&D도 확장을 시켰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쪽에서 신화 어드밴스를 또 자회사로 편입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400여 이상의 이제 주식 매 청구권 때문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산이 하지 않을 그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뭐 60억대이기 때문에 그 사이언스의 합병은 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열사 합병 카드는 새로운 보단 뭐 전통적인 HLB가 뭔가 이제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좀 정리 모드로 들어갔을 때 항상 하는 뭐 방법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성을 내기 위해서 회사가 뭐 택하는 전략적인 뭐 판단이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와의 합병 같은 경우는 소규모 이제 합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는 이사의 결의와 따로 이제 별도 이제 주총은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매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데, 한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다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 1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 해서 합병은 무리 없이 뭐 성사될 걸로 일단은 보여져요. 그래서 HLB 입장에서는 사이언스 입장에서 뭐 치매 쪽이나 폐혈증 관련되는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요런 형태로 장기적인 어떤 성장 축은 계속 이제 만드는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재무적으로 보면 이번 합병이 HLB의 순부담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신약의 이제 상업화가 성공하기 전에는 재무적으로 다 안 좋으니까 사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특별하게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상업화 전에는 항상 자금이 부족하고 적자 상태이고, 상업화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을 했을 때 뭐 재무적인 부분이고, 이게 중요한데, HLB는 이제 이런 어떤 기존의 가정을 항상 주가가 올라왔을 때 HLB 중심의 사전적인 자금 확보와 뭐 M&A를 통해서 이제 안전망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뭐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HLB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당연히 이제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한 200억대의 영업 손실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자체적으로 재무적으로 뭐 좋은 상태가 아니죠. 개발사니까. 이런 부분들을 HLB가 뭐 안는 형태인데, 결국은 내년도 정도로 생각되는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FDA에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문제가 뭐 안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크게 지금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재무 개선 효과를 보기보다는 파이프라인 확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HLB 기준으로 보면 상장사 11개, 비상장사가 49개, 총 뭐 6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이제 국내 상장사 중에서 계열사가 많은 데는 뭐 200개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뭐 계열사가 많아서 문제라기보다는 이 부분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나중에 이제 상업화가 성공이 되었을 때 시너지를 내느냐, 이쪽으로 보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정기적인 이제 구조조정을 계속 이제 하는 형태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계열사 주주 정리하고 파이프라인과 판권을 본체에, 그러니까 HLB 쪽으로 이제 몰아주는 형태, 그다음 기타 이제 부분부분 제2의 HLB 같이 뭐 이렇게 만드는 형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를 단순한 HLB 단일 브랜드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계열사 재편 작업은 작년부터 이제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표에 나왔듯이 이제 쭉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데일리 쪽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 근데 노바티스뿐만 아니라 모든 빅파마들이
이제 어떤 식의 전략을 가지냐면 초기에 이제 매출을 만들지 못하는 R&D 과정을 꾸준히 하다가 상업화에 성공하잖아요. 성공하게 되면 그 돈으로 추가적인 R&D도 하고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M&A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R&D로 신약 개발하기에는 뭐 질환의 어떤 양이나 이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M&A를 통해서 이제 신약 후보를 계속 이제 확장시키고 또 벌어서 확장하는 요게 이제 노바티스뿐만 아니라 모든 빅파마는 동일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HLB가 M&A를 하는 것은 지금 상업화가 성공된 건 없는데 뭔가 주가가 올랐을 때 M&A를 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래도 유지를 해왔다는 것들이 조금 비슷하지만 결론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몸집을 키운 뒤 사업 구조를 다듬는 전략은 글로벌 제약사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M&A 전문가인 진양곤 회장이 이제 독특한 이제 지금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공만 하면 아주 유니크한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도 96년도에 이 산도주와 시바가이가 이제 합병으로 출범하고 난 다음에 알콘이라든지 카이로라든지 엑셀리스라든지 인수하고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에도 뭐 거의 한 20조 30조는 계속 M&A에 자금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암제 라인에서 가장 강한 데가 뭐 로슈나 노바티스나 키트루다가 있는 이제 머크나 옵티보가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 뭐 이런 데가 대표적인 항암제 이제 시장에서 강자들인데요. 그래서 전체 의약품 시장의 항암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대사질환 쪽에 이제 뭐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노바티스가 뭐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들어서 선택과 집중의 방향으로 틀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글락스소미사의 그 거래로 백신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동물약 부분 엘랑코에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알콘을 독립시켜서 상장시키고 산도주 같은 경우에도 분리 상장을 시켰죠. 노바티스뿐만 아니라 뭐 나머지 빅파마도 비슷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항암제 이런 부가가치 혁신 신약에 집중하겠다. 항암제 시장은 이제 지금보다 한 2028년도, 2030년 되면 암 환자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한 몇 년 뒤에는 한 500조까지 되기 때문에 항암제 라인에다가 계속 이제 집중하는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카티 치료제인 킴리아 이제 이게 고용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 표적암제는 뭐 자이카티아라든지 타핀나 항암제 분야에서는 뭐 고용암, 혈액암에 관계없이 강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RNA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편집 관련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에도 이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기에 이제 뭐 리보세라님 중심이었다가 계속 지금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사이언스 합병하면 이제 폐혈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치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계열사 쪽에서의 어떤 질환들이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HLB와 노바티스의 차이는 뚜렷하다. 왜냐하면 노바티스는 이미 이제 돈을 벌고 있으면서 그 돈 가지고 계속 이제 확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HLB는 상업화에 성공하는 어떤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재무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리보세라닙에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 성공만 하면 이 부분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나왔던 부분이 리보세라닙 FDA 승인 지연하면 뭐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동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뭐 사이언스 주주들 입장에서는 코스닥 상장을 계속 이야기했다가 지금 이제 합병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HLB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 장기적으로 보면 강점이 있는 어떤 뭐 선택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뭐 치매라든지
뭐 펩타이드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 자체의 어떤 포텐셜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항수제약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 조금 출렁거렸는데 상해에서는 한 3%, 그 다음에 홍콩에서도 한 4.72% 반등세가 일단 나왔습니다. 양봉 중심으로. 그 다음에 10월달 되면 항상 에즈모가 개최되죠. 이번에도 그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구두 발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표에 보면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두 발표가 있는데 내용이 보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라인 관련해서 앞에 프리오퍼레이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술 전이나 수술 중, 수술 후에 이제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에 대한 뭐 구두 발표가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요거는 이제 카레스 310이 아니라 카레스 009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요 발표 내용도 이번 그 에즈모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일지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거래량 자체가 정규장에서 55만 주였는데 일단 한 자릿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48,000주.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550만 주대. 그 다음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